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세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살짝 살아나기 전에 사실 오늘 오전 넘어가면서는 오후 싹 들어가면서는 도지코인이 반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으로 이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 코인만 안 오른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분명히 이 시장은 아직도 숨을 쉬고 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들은 이득을 오늘도 취했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 코인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뿐이야. 내 코인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코인도 똑같이 내릴 땐 내리고, 어떤 코인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 코인은 나중에 떠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는 각자 생각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지코인에 관해서 누군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스캠이다, 이거 오르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도지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하지. 이 도지코인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펌핑이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로 다시 바닥으로 또 떨어지면 그때마다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을 또 기다려. 그리고 나서 또 펌핑이 있어. 그 주기를,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뿐이야, 그들은. 그래서 도지코인의 성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장세, 요즘 같은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한 지금서부터 한 일주일도 더 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다들 짜증나죠. 날은 덥지, 내가 사회생활에서 일하는 거에서 일은 안 풀리지, 회사 가면은 나의 직장 상사는 나를 괴롭히지, 집에 가면 또 애들이 막 용돈 더 달라고 막 그러지, 뭐 예를 들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돈 얘기만 계속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리수를 두고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거야. 빚을 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빚을 진 사람이 아마 더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그거 하는 게, 빚 져가지고 하는 분들 있죠.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 우려스러운 게 저는 그런 분들이야.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관이 없어. 급여를 그만큼 많이 타는 사람.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급여를. 퍼센티를 봤을 때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스트레스를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받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장세가 안 좋아지고 알트코인도 안 올라, 비트코인도 불안해, 이런 장세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어깨에 들어가는 짐은 점점 무거워져.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가장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인생을 몰빵하신 분들도 되게 있을 거야. 그분들 어깨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제분들, 뭐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여기 있는 가장의 얼굴 모습이 있는데 되게 침울한 표정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시기가 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나, 왜 투자했나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영상 작년 거를 아마 여름 때부터 찍었는데, 그때 거부터 뒤져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암호화폐 투자를 먼저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금은 투자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카페 중에 금과 달러, 뭐 경제방인가 하는 게 있어요. 홍두깨님이 거기 리더시고, 경제에 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진짜로. 제가 존경할 만한 분. 제가 이제 금이나 은에서 그거를 버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갑자기 중간에 틀어서 이쪽으로 선회했던 이유가, 제가 눈치를 챘어. 어느 순간에 금은값이 계속 안 오르는 거야.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JP모건에서 뭐 은을 사모았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중에 엄청나게 뛸 거네, 금도 다시 한번 뛸 거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계속 10년 동안 해왔거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말고도 은화 팔아먹는 사람들 있죠. 다 네이버 카페에서 은화 팔아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은화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 얘기를 또 해. 또 사람들은 그 말에 또 현혹돼서 추종을 해. 은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JP모건 그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혹하죠.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10년 전부터. 근데 변한 건 없어. 가격 그래프를 보세요. 변한 게 없어.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전 세계가 둠스데이로 갈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금은이 엄청난 상승을 벌일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아.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전쟁은 쉽게 안 난다니까요. 지금 전쟁 나면 그게 남북의 전쟁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들이 바보예요. 지금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계속 쇼만 부릴 뿐인데 시진핑하고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실제로 싸운다는데 싸우지 않고 있잖아.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금은을 키워준다기보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든 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보면은 암호자산에 관해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계좌 앞에 지금 보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로그인해서 내 원화 계좌만 까져 있는 것만 집중하는 거죠. 아, 오전에 얼마였는데 오후 가니까 얼마네. 아, 짜증나. 그 얘기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골똘하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베이스로 들어가서 그걸 알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IMF 총재가 두 번째 연임에 다시 임했어요.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그분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넌지시 그 뉘앙스 몇 마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호의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어.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숨겨진 뜻이 있냐면 사실은 IMF 통화바스켓에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트위터 상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야. 결국에는 그 심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이거 괜히 투자했나? 응? 괜히 부동산 투자할 걸.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 계약서에 사인할 걸, 파리바게트 할 걸, 뚜레쥬로 할 걸. 아니면 찰리 브라운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거나 한번 해볼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그런 어떤 그 외식 업체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걸 빌드업 해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 근데 중간에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제가 중도에 이제 하차를 했지. 그냥 포기했지,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다 지금 고민하는 와중이에요. 야, 비트도 건덩건덩해. 그렇다고 알트도 건덩건덩해. 그렇다고 알트 오를 것 같으니까 알트 탔더니 또 비트가 올라.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서 비트코인 또 샀더니 알트 또 비트가 내려. 그러면서 또 알트코인이 올라. 그러다가 또 두 개 다 안 사고 또 가만히 있었더니 또 두 개 다 올라. 또 두 개 다 샀더니 두 개 다 내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방향성 없는 장난이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극악으로 몰고 갈 거다. 끝까지. 사람들 심리를 완전히 혼을 빼놓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등만 하는 거야. 스트레스. 지금 물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아니면 이득 난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것만 계산하는 거지. 오래 있던 사람들은 사실 계좌를 딱 열어봤을 때 이렇게 관망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계좌가 이만큼 차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시장 이제 초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내가 일주일 전에 얼마 있었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걔네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90도 각도로 펌핑을 시킨 다음에 급작스럽게 뺐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중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하기 위해서 심리를 건드린 거야. 너네 심리적 박탈감 잔뜩 느끼고 좌절감과 패배감 느끼고 이 시장 떠나. 그냥 너네 하던 일 가서 열심히 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그냥 일하고 살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야구 나오면 야구 중계 보고 기뻐하고, 축구 나오면 축구 나오는 거 보고 기뻐해.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 행복에,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 노예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갚으면서. 걔네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야. 우리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 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의 수가 있지만, 옆에 철수가, 내 친구가 이거 사서 많이 올랐다, 그 친구가 나한테 권유해줬어.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바라보고 뛰는 거야. 어느 일부 유튜버가 암호화폐 시장 좋다고 해. 그러니까 막 나도 뛰어. 근데 연구가 없는 상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 방향을 가다 보면 분명히 돌뿌리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헤엄쳐서 건널 때도 있고 어떻게 계속 수익만 나냐는 거죠. 그럼 중도에 분명히 여기서 돌뿌리에 걸러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내가 산 코인을 왜 샀나, 그리고 그 코인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거에 관해서 조사도 확실히 안 해본 상태에서, 생각도 되게 골똘히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런 장세가 오니까 사람들이 패닉하고 짜증나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암호자산 투자에 해가지고 레이스를 달리면 결국에는 멈추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이 경사길에 레이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나 자신의 멘탈을, 나 자신의 몸 자체를, 나 자신의 자산을 여기다가 올려놔서 베팅을 걸어놓은 거야.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득이 있든 아니면 손해가 있든 우리는 레이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하면 얼마나 사람이 몸도 힘들고 멘탈도 힘들겠어요. 언제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언제까지 이 지금 보면은 멈춰있다고 그러죠. 제자리 걸음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열심히 뛰고 스트레스 받는데 장세는 비슷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좌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까졌지. 힘은 빠지고 있어. 의도적으로 얘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힘을 빼기 위해서 영혼의 힘까지 끝까지 빼는 거죠.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도 안 될 확률이 높다. 끝까지 레이스를 질주해서 결국에 쟁취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 끝까지 가면. 이 사람 같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됐든 패드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내가 산 코인에 관해서 단지 전체 시장이 아니래도 좋아. 이럴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연구라도 한번 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넴코인 재단이 망했대. 그 넴코인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세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망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트메인 망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뉴스가 살짝 우회적으로 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망했었다고 했던 네오코인, 큐텀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세가 더 되게 많이 가팔았었어요. 지금도 알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비트메인 망했다, 그래서 중국 코인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투자할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사실 리플이었어. 근데 지금 와서 리플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리플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시세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 저도 물론 가지고 있어.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지금보다 훨씬 밑에 가격에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미국 코인이건 중국 코인이건 이런 걸 나눈다는 자체도 되게 웃긴 거죠. 되게 생각이 짧은 거야. 어차피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차피 똑같이 붉은 피가 흘러간다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똥 싸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념과 사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글로벌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다국적 기업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분석을 하면 A라는 사람이 틀리고 B라는 사람이 틀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야. 그래도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아까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오미세고가 많이 내렸대. 근데 오미세고만 내렸나? 다른 코인도 많이 내렸지. 왜 내 코인만 바라보고 왜 전체 시장을 안 바라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고 도대체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냐. 유튜버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 어떤 코인 어떻다 떠들어. 그럼 그냥 사서 이득 보면 좋아. 그리고 또 손실 나면 또 막 얼굴 불구락거리면서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막 그래. 이득 나면 지 호주머니에 돈 챙겨가지고 가서 지 혼자 술 한잔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사람 그릇에 따라 되게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면 댓글 하나라도
자기 아드님, 자기 자제분들 선물 사줬다, 자전거 하나. 저는 그런 거 하나에 되게 감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뭔가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더 파고 봐야 돼.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사람도 분명히 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떤 코인이라고 얘기 안 해. 근데 오히려 호재성 많이 나왔던 뉴스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어떤 코인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고 제가 예전서부터 방송에 드렸는데, 그 바구니의 밑에가 뚫려가지고 이렇게 계란이 푹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 사람도 계란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 바구니가 근데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몰빵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코인에 관해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또 그런 코인을 또 예를 들어서 뉴스가 막 나오면 거기에 또 막 광기 어리게 막 그러고, 또 찔끔 떨어지면 또 스캠이다, 뭐 안 오른다 이러면서 또 디스하면서 또 다니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몰빵을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그 코인이 많이 오르면 그 돈을 감내할 것 같으세요? 돈 없던 사람들이 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생활을 하냐면 헛짓거리를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차를 타고, 분수에 넘치는 옷을 입고, 분수에 넘치는 음식을 먹고 돌아다니면 결국엔 체할 수밖에 없어. 탈이 나고. 그리고 행동도 오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 길에서 괜히 누군가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앞일 모른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겸손한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저도 옛날에 건방진 적이 있었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어보니까, 있어보니까 사람 앞일 모른다. 내 처지가 언제 진짜 청소부까지 떨어질지, 언제 더 위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오히려 택배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주변의 경비 아저씨들, 그런 사무실들,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들, 그런데 음료수 몇 개라도, 몇 박스라도 주기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고아원에 후원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짜장면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워요, 날씨 요즘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음료수 하나, 포카리 스웨트, 바카스 한 병이 그래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 제가 잡설이 좀 길었는데, 하다못해 베리 실버트가 운영하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코인을 운영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바구니 안 담겨 있잖아요. 얘가 또라이라서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제가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들이 그나마 장투용으로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야. 물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쨌건 나쁘지 않다, 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내려도 사실은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았다. 계좌의 숫자만 위로 아래로 줄었다 내렸다 이럴 뿐이야. 여러분 영혼의 한 방울 끝까지, 영혼을, 멘탈을 털리게 해서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업을 얘네들이 슈퍼컴퓨터를 몇백 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 작업을 치고 있는 거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뭐 비트플라이어, 걔네들이 그 거래소들이 업비트, 빗썸 다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들끼리는 우리가 모르게. 걔네들이 그렇게 작업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견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리플이 1만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리플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리플이 1만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서부터 이게 20배 정도 되잖아요. 20배면은 퍼센트를 따졌을 때 얼마예요? 그래서 리플을 내가 1만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
리플이 460원이 됐어. 지금 상황이 됐어. 투자 금액의 손실이 25%나 손해야.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면은 30% 손해야. 뭐 40% 손해 난 사람도 있겠죠. 물론 걔 중에는. 손절한 사람, 그러니까 물린 사람 말고.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리플이 1만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투자 금액의 25% 손실 났다고 이렇게 울상을 짓고 열을 내.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욕심이 머리끝까지 찼을 때 리플이 1만원 가기를 바라지만 손해는 또 보기 싫어. 그러면서 손해를 보면 또 욕을 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누군가를 욕을 해. 그럼 리플이 만약에 1만원 가면은 이득 보면은 그걸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기부를 하실 건가요? 지 호주머니에 이런저런 돈들 막 챙겨가지고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 퍼먹기 바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애들한테 시비 털려가지고 잘못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부안해동 하지 말자. 지금 열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당장 누가 알아? 당장 한 달 후에 어떻게 갈지. 리플이 당장 한 달 후에 얼마가 갈지 누가 아냐고요.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리플을 차트를 보고 예측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다 봤는데 다 틀렸어. 제가 추종했던 여러 가지 차티스트들이 다 예측을 했는데 10에 10명이 다 틀렸어. 그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고 비트코인도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홀딩하고 있냐고. 물론 저가에 샀어. 여러분들이 산 거보다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득 볼 것만 생각하고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계산을 안 해. 보통 보면은 지금 이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오면은 나는 리플 코인을 20배를 벌어가지고 내가 2천만 원 넣은 게 4억이 될 거야. 그래서 4억이 되면 나는 무슨 차를 타고 어디 가서 무슨 집을 사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거야.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리스크의 길이는, 리스크의 크기는 재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밝은 미래만 생각하는 거야.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는 좋다 이거야.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말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손해 좀 났다고 해서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 멘탈만 끝나고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할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결국엔 내 주변에 있는 영희보다 철수보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해서 더 잘 될 거야. 걔네들한테 자랑질만 할 거야. 근데 현실은 지금 보면은 막 좀 떨어지면은 사람들 막 멘탈 붕괴. 막 이 시장 망했다. 뭐 알트코인 끝날다. 이 말을 텔레그램이나 뭐 톡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막 웁조려. 인간 지표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들 있죠? 그것들 핫한 뉴스가 아니야. 이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뉴스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대화하는 거를 유심히 쳐다봐봐.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전체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나. 비트코인 한두 개 가진 놈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만 오른대. 막 설쳐. 그렇게 한동안 가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툭툭 떨어져. 그 일정 알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코인만 오른대. 막 오른다고 막 설쳐대.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톡방 다니면서. 그러면 그 코인이 바로 내려. 그게 인간 지표라는 거죠. 그거를 잘 확인들을 하시고, 내가 이 시장에서 지금 멘탈 관리를 못하고 못 버틸 사람은 그냥 이 시장에서 그냥 떠나라는 거지. 약간의 이득 본 거 있어도 그냥 이 시장을 떠나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자영업은 쉽나? 지금 현재 상황에 사람들 호주머니에 점점 돈은 없고 대출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외식 그런 거 하는 것도 점점 줄고 있는데, 거기다 가게세는 더 올려달라고 그러지. 정부에서는 집주인들한테 가게세 받는 거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죠. 그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자영업 하는 사람도 지금 예전 같지 않아. 쉽지 않아. 거기다가 권리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금까지 홀딩하고 들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좋아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일부 특정 부동산 빼고는 나머진 다 안 좋아. 계약서에 사인해서 내가 그 건물을 매매했다.
내가 어떤 상가를 인수해서 거기서 가게를 시작했다. 인테리어비를 잔뜩 들어가지고 또 웃긴 거는 가게 안 해봤던 사람들이 웃긴 거는 인테리어는 또 겁나 또 비싸게 해요. 또 겉멋만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뜯으면 쓰레기 될걸. 무슨 뭐 대도 않는 실력 같다 대도 않는 못 같다 커피숍을 하네 레스토랑을 하네 돈 다 털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멸시해. 야 암호화폐 그거 스캠이야. 어떤 게 더 낫냐 그거는 결정될 수밖에 없어. 근데 부동산이나 자영업에 잘못해서 돈이 물리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어. 늪같이.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는 오르면 내가 금방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유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금을 포기하고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을 포기하고 세력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이미 저는 방향성을 잡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관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뿐이야.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저런 변동성 장세가 있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 대응하기도 사실 되게 많이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버틸 뿐이에요. 여기서 흔들흔들 거릴 때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 시세가 많이 하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그리고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왜? 이것만 바라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펀더멘탈에 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더더욱 이 열차에서 조금이라도 흔들거리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 탈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열차의 종착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잘 버텨보자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네라고 말씀하실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장을 좀 강하게 펴는 편이에요. 세상 살면서도. 제가 명분이 있잖아요. 제 윗사람이라도 저는 공격하는 편이야. 제가 명분이 없고 그랬을 때는 제가 그냥 뒤로 물러나. 근데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왜 얘는 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장세가 이럴 때 내가 왜 이 코인을 샀나, 그리고 이 코인의 포텐셜을 어떤가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언제나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 시간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